배신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한덕수에 이어서 김성훈에 이어서 여인형까지. 이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럼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하고 네. 윤석열이 엮였잖아요. 네네네. 일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엮였습니다. 부인네들끼리도 엮여 있다고 하는데 이 엮임의 근거는 뭡니까? 이익과 이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평소 윤석열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또는 윤석열이 평소 한덕수의 행정을 보고 너무너무 반해서 네. 행정의 달인이어서 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정당을 통해서 오랫동안 교분하면서 그다음에 정책을 같이 만들어 왔던 사이도 아니에요. 네. 그냥 남남이 갑자기 누군가 대통령이 되고 또 누군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던 거예요. 네. 이해 당사자들이 그냥 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주고받을 이해가 없어요. 기껏해야 함께 손잡고 감옥에 가는 정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한덕수 입장에서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수요일은 대한민국 인권 전문가이자 감옥 전문가이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때마침 오늘 뵙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이제 오르는 상황인데 네. 지금 40도가 넘는 그 직장도 많고요. 예, 감옥도 매우 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기온이 광명은요. 네. 40.2도였는데 아니 그 서울구치소 인근에 광명이 네네. 서울구치소보다는 광명 바로 옆에는 네. 서울 남부구치소 그렇죠, 남부교도소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 예. 천왕동이라는 천왕동 구로구. 네, 네. 예. 제가 어제 하필은 거기 갔었습니다. 오 무슨 일 때문에? 남부구치소에. 아니 저는 감옥을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데요. 그러시겠죠. 네, 아니, 인권운동 가시니까. 네, 어제는 강의하러 갔었는데 네. 재소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40.2도가 공식 기록이니까 정말 더웠습니다. 네. 너무 강연하는 현장은 좀 에어컨 안 거기는 틀어줍니까? 에어컨 있죠. 예, 네. 예, 예. 예. 근데 쟁점이 뭐냐면 하여튼 더워서 너무 힘든데 간방에는 이제 선풍기밖에 없고요. 네. 근데 그것도 24시간 트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선풍기 계속 틀어주는데 네. 1시간에 한 10분 정도씩 끕니다. 자동적으로. 과열될까 봐. 예, 예. 과열되면 화재 우려가 있다거나 또는 뭐 선풍기가 고장날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건데 예. 그 10분에 대해서 재소자들이 굉장히 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10분 끄기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15분, 20분 끄는 것 같다. 또는 끈다. 이런 주장. 그 10분만 끄면 그거 아니라 한 5분만 끄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예. 잠잘 때는 안 끄면 안 되냐. 네.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불면의 밤이 너무 절박하니까 있죠. 너무 더우니까 예. 그게 아주 쟁점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화장실에 이제 변기통이라고 해서 변기가 바로 그 안에 있어요. 네. 그다음에 거기 수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식 샤워 시설은 아니지만 네. 뭐 그릇 정도를 닦을 수 있고 세수 정도를 할 수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제 더위를 식히는데 네. 그래봤자 예. 그 간방 안에 이제 뺑기통이 있는데 네. 거기서 찬물로 잠깐 몸을 적시고 예. 간방으로 들어오면 그게 다시 땀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고온에서 아이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예, 예, 예. 냉방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윤석열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가장 더울 때 다시 들어갈 상황에 놓여서 무척 기쁩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좀 화도 나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네네. 왜냐하면 밤에도 물론 덥습니다. 근데 낮에 폭염보다는 밤은 그래도 낫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제 저녁에도 뭐 서울 인근에 이제 소나기가 좀 나니까 그래도 네. 좀 숨쉴만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요. 밤은 그래도 낫습니다. 열대야라고 해도 네. 25도 이상을 열대야라고 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40도보다는 그래도 한 28도 뭐 이러면 낫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은 낮에 어떻게 지낼 거냐면 보나마나 변호사 접견하면서 지낼 그렇지. 거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열흘 동안 70번을 외부 접견을 했다 이런 거예요. 예, 그중에 66번이 변호사 접견이었고 네. 나머지는 뭐 나경원 등 만나거나 뭐 이런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오면은
특별 면허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소 이동 접견이라고 그래서 에어컨 빵빵한데 칸막이도 없는 데 가서 하거든요. 네. 변호사 접견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뭐 녹음도 하지 않고 예. 굉장히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회장들이나 이렇게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변호사 접견을 뭐 좋게 얘기하면 활용, 나쁘게 얘기하면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과 시간에는 하루 종일 변호사 접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변론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고 변호사 접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밖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변호사를 접견하는데 그 변호사는 대개는 좀 연차가 적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뭐 변론할 목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닌데 만나는 거예요. 그 피의자의 편의를 위해서.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변호사를 집사 변호사라고 또 부르더군요. 뭐 재벌들의 그런 경우 많고요. 예. 윤석열이야 뭐 법조인 출신이고 또 윤석열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소수라도 있잖아요. 예. 뭐 개몽됐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집사 변호사 역할도 기꺼이 할 테니까 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에어컨 바람하고 뭐 그냥 뭐 전문용어로 노가리라고 그러죠.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허풍이나 떨면서 예. 폭염을 피할 수 있으니 일반 재소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서 그렇죠. 변호사 쓸 돈이 없는 사람들. 네네 그렇죠. 국선 변호인이 그런 거 해주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게다가 정말 황제 징역을 살 것 같아서 조금 못마땅하긴 합니다. 법망을 피해가서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 최대한 자기는 편하게 지내려고 하겠죠. 이게 제가 가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네. 그 변호인 접견할 때도 이제 식사 시간이 오잖아요. 네. 거기서 식사를 합니까? 아니면 도로 들어가서 식사를 해야 됩니까? 아 그거는 뭐 그때 다릅니다. 아 달라요? 네네. 오. 그래서 저 식사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갔다가 예.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요. 들락날락해도 별 상관없어요. 아. 왜냐하면 산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산보도 됩니까? 아니 그게 산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걷는 게 평소 걷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예. 감옥에 가면 걷는 것을 되게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재소자는 감방에서 평일의 경우에 예. 23시간 30분을 그냥 앉아서 지내요. 앉아서. 운동 시간 30분만 잠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바람 쐬고 그때 한번 햇볕 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구치소는 그 밖을 산보할 수가 있는데 서울 동부구치소는 다 실내여서 네네. 산보를 못 아니 해가지고 뭐 운동장이라고 있는데 약간 저 뭐 농구장보다 훨씬 적고 뭐 하여튼 그런 공간 실내 그래서 운동장이 서울구치소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재소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난지는 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봄 가을에는 서울구치소가 낫고 여름에는 그래도 실내니까 네. 동부구치소는 안 돼. 그냥 가만히 방 안에 앉아 있을래 아니면 폭염이지만 나가서 운동하려면 운동을 선택해요. 진짜 뭐 뛰고 이런 운동이 아니라 그냥 잠깐만 걸어도 좀 낫거든요. 네. 몸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예. 근데 윤석열은 이제 그걸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이죠. 특권이지. 왜냐하면 어디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특혜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일반 재소자들은 휴일에는 24시간 내내 예. 평일에는 통상 23시간 30분을 자기 감방에 앉아서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윤석열은 자주 드나들 수 있다? 뭐 그것만으로도 살만한 거죠. 족 같네요, 사실. 진짜. 뭐 약간 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딱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뭐야 이게? 개털들은? 그러나 그래 봤자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봤자군요. 이분은 예. 평생 있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윤석열하고 같이 지내겠어요. 어느 순간 뭐 오늘 영장실질심사할 때도 지난 서부지원 사태 같은 폭동이 벌어질까요? 그럴 경찰이 일 잘 없겠죠. 대응하기도 하겠지만 네. 윤석열 지지자라는 사람들도 한풀 두풀 세풀 꺾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특혜를 누리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오래 남아 있지는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이 이제 철갑을 두른 듯 중앙지법을 두른다고 하네요. 예. 아니 그 미결수일 때나 변호인 접견이 그렇게 가능하지 기결수가 되면은 이제 그런 혜택은 없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네, 그런데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법꾸라지어서 네. 사건을 만들어요. 아, 뭐 그건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네,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누구 예. 고소할 수도 있고 뭐 민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피소된 네, 것 네. 정도가 아니라 남을 고소해도 네, 여러 변호인 가지를 할 접견이 수 있는 됩니까? 거죠. 네, 방법은 되게 많아요. 오.
아우 몰랐네 그거. 그리고 윤석열은 지은 범죄가 많아서 예. 기결수가 되려면 몇 년 걸려야 되는. 처리할 게 많잖아요. 예. 나중에 뭐 투여 나온 사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지금 뭐 3개 특검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3개 특검이 전부 다 윤석열을 겨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병의 죽음에도 그 뒤에는 윤석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네. 경로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해병 특검에서도 윤석열을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기소하면 관련 재판이 열릴 수밖에 없고 네. 윤석열을 단죄해야 되니까 예. 윤석열은 앞으로는 계속 뉴스가 무슨 짓거리에 대해서 유죄 뭐 몇 년 나왔습니다. 뭐 몇 년 나왔습니다. 근데 네. 뭐 내란 같은 경우는 뭐 사형 아니면 무기고요. 네. 또 하나 아쉬운 건 사실 군사반란죄로 좀 이번에 기소했으면 좋겠어요. 군사반란죄는 양형이 높거든요. 예. 수개는 무조건 사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종범의 경우에도 뭐 저 무기고 막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군사반란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이기 때문에 네. 단호하게 처벌하는데. 저 군인들 중에 내란에 동원되고 또 내란에 함께했던 군인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와서 뭐 눈물을 흘리는지 후회하는지 모르겠다는 여인형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 여인형의 그 자세는 진심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당장은 좀 처벌 양형을 좀 줄이려고 네, 그렇죠. 뺏기를 쓰는 것 같고요. 선처를 바라는 건데. 근데 반성을 12월 3일에 내란을 했는데 7개월 후에 반성을 하는 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나쁘거나. 예. 반성하는데 7달이나 걸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하여튼 군사반란죄 적용도 특검에서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이가 군 통수권자니까 네. 당연히 군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국민들은 군사 법원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민간 법원에서 다루더라도 네. 법 적용을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의 죄만이 아니라 군사 반란죄까지 적용하면 그거는 뭐 더 살뜰하게 처벌할 수 있다. 살뜰하게.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형을 선고받으면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미결수라고 하대요. 네네. 그러면 미결수면 계속 변호인 잡히면 가능합니까? 미결수가 재판 그러니까 형 집행을 안 했다는 의미의 미결수일 뿐이지 네. 재판은 다 종결된 거죠. 재판 종결되면 네네, 그때부터는 뭐 네. 변호인을 만날 일은 그리고 이제 없을 텐데. 감옥에서는 최고수라고 불러요. 최고 네. 형을 선고받은 사람 최고수라고 부르는데 사형 선고도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네, 그 네. 무기수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고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은 안 하는데 사형수 중에는 뭐 1년에 한두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서. 네, 그러니까 어이구야. 자기가 자기에 대한 사형 집행 해버리는 겁니다. 어허. 너무 힘드니까요. 감옥에서는 스스로 목숨 끊기 어렵다는 얘기도 같은데. 어려운데도 또 계속 궁리하다 보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아하. 어렵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감시가 있으니까 어려운데도 네. 또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윤석열은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그 스타일 보면은 뭐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래 가둬야 됩니다. 정말 오래 가둬야 돼요. 지금 이재명 정권 끝나면 그때 풀려나지 않겠나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최악의 경우라도 네.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동안 네. 여러 헌정사에서 여러 비극적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4.19 혁명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그냥 미국 하와이 가서 네.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내다가 자연사 했고 네. 박정희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물론 살해당하긴 했습니다만 네. 준엄한 심판을 받지 못했죠. 전두환 노태우는 그나마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만 네. 뭐 몇 년 살다가 나와가지고 뭐 그냥 잘 지내다가 갔어요. 그리고 네, 그렇죠. 되게 오래 살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정의를 못 세운 거다. 응징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제2, 제3의 내란이 벌어질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건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만은 정말 단호하게 뭐 저는 사용하자는 건 아니고 무기징역 정도 최종 확정해서 네. 정말 감옥에서 자연사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의이고 그래야 예. 다른 군인들, 다른 이상한 정치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을 꾸지 않을 계기가 마련될 것 같아요. 내란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가 필요하다. 네, 역사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예, 현실적으로도. 자, 윤석열이가 감옥에 들어가면은 술을 못 마시죠. 네, 못 마시죠. 야, 그거 아마 미칠 겁니다, 진짜. 그 주당이. 알코올 중독이라 좀 힘들 텐데 그래도 그건 어느 틈엔가 극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 건강은 좀 맑아지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술을 못 마신다는 거는 굉장히 큰 고통이고 일생을 술 마시면서 살아왔던 윤석열에게는 사실 물보다는 술을 많이 마셨을 것 같은 그런 윤석열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술 못 마시게 하는 것도 일종의 교정교화 네, 국가가 주는 서비스죠.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만으로도 그 고통이 크다. 그래서 뭐 윤석열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재소자들에게 이 여름을 그 뭐 불편할 수는 있어도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냉방 정도는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 저 윤석열은 빼고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저는 그 난방도 이제 됐어요. 그 전에 난방이 안 됐고 그 DJ 정부 때부터 난방이 됐다고 하대요. 그 전에는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 전에 기껏해 부채인데 뭐 하여튼 부채 비슷한 거죠. 이렇게 예. 뭐 들고 이렇게 붙이는 정도만 있었다가 부채는 뭐 전혀 선풍기도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선풍기 있고 없고도 간방 안에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일부러 고통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문명 국가니까 그렇죠. 예.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처우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새끼밥 주고 예. 밤에는 잠도 재워주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사회로 나올 사람들이니까 네. 가능하면 사회화를 잘할 수 있도록 뭐 교정교화를 한다든지 예. 교육을 한다든지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예. 해야 되죠. 그게 사회에도 더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네. 오히려 감방에서 앙심만 품고 뭐 범죄를 더 배우거나 범죄에 오염돼서 나오면 내가 왜 실패했나? 그럼요. 완전 범죄를 못했나? 네, 사회도 더 불안해지는 거니까 네. 교정교화는 제대로 돼야 돼요. 네. 근데 감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 반민수용의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 같은 폭염에 냉방이 없다는 건 이건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부자 나라인데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감방이 한 10,000개 있다고 치면 네. 뭐 싼 에어컨 30만 원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예산이 30억밖에 안 들어요. 대한민국에 사실 국가 예산 30억이 돈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우리가 그 정도로 큰 경제 규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교정본부장 정도가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예. 그냥 지침으로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라 돈으로 하기가 그렇다면은 그 저기 수감자 가족들한테 모금해도 30억은 모일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 네, 네. 윤석열 가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족 관계가 좀 파탄 나가지고 예. 하여튼 네. 아니 나라 돈으로 쓰는 게 그렇다면은 그 뭐 모금해서라도 그 비용 충당하는 그러니까 건 어제 어떨지. 만난 재소자들도 그러니까 강의실은 좋죠. 에어컨이 있으니까 예. 너무 행복한데 이제 끝나고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가 또 오후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방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들고. 만약에 진짜 그런 혜택이 그건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은 변호사 면접 때도 에어컨을 끄는 겁니다. 아이고, 네. 아니 그래야지. 아니 결국 돈 있는 사람만 변호사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차별 아닙니까? 사실상 유전 무죄가 되는 거죠. 무전 네. 유죄가 되는 거고. 예. 왜냐하면 징역형이라는 건 신체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고통을 주고 형벌을 받는 건데 네. 신체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고통이 부자의 경우에는 매우 적고 네. 가난한 사람에게는 매우 큰 게 된다면 네. 이건 불평등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옥에 갔지만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일과 시간 내내 네. 변호사 접견실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서 그냥 농담이나 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아니 또 일부는 어떤 그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집사 변호사, 여성 변호사한테 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달라고 그래서 갖고 들어갔다 걸려가지고 그 뒤로는 저기 구치소 내에서 뭐 읽던 책을 뭐 반입할 수 없게끔 읽던 네네. 책 사이에 꽂아가지고 네네.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네. 있어요. 예. 네, 하여간 이 문제는 근데 아까 저 변호사님하고 인터뷰할 때 마지막 대목 민주당에서 네. 그 내란 일으킨 소속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주지 말자. 네. 그건 조금 그러니까 조금 하여튼 뭐
늦은 감은 있지만 네. 그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교훈을 남기는 겁니다. 네. 통합진보당이 했다는 이를테면 일으켰다는 문제에 비해서 정말 수십 배, 수백 배 비교할 수 없을 이 만큼 사회와 역사에 끼친 국민의힘의 해악은 이건 진짜 그 통합진보당에 비하면은 뭐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반성도 없잖아요. 윤석열은 물론 네. 국민의힘도 반성도 없고 반성하자 가지고 뭐 당내 분란이 일어날 정도로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200억이 넘는 국고를 국민의힘에 꼬박꼬박 따박따박 갖다 바쳐야 되는지 이건 의문이고요. 네. 정당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그냥 파티를 열고 싶으면 네.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해라. 예. 왜 거기 내가 낸 세금이 투여되느냐? 이건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네. 민주당이 요새 효능감이 좀 있는데 전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칭찬해주고 싶어서 한 말씀. 돈이 너무 아까워요. 국민의힘에 돈이 들어간다. 아니 세금은 우리 같이 내는 거잖아요. 우리 예. 국민들이 다 함께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든 소득에서 띄어가지고 내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를테면 뭐 요번에 그 민생지원금처럼 좀 마중물 역할을 하자. 우리 경제를 살리자. 네. 자영업자도 좀 먹고 살자. 이런 거면 좋아요. 뿌듯해지고. 네네. 그렇죠. 코로나 때 방역 잘하고 이런 거 보면 네. 대한민국이 그래도 근사하네. 내가 낸 세금이 저런 데 투입되는구나. 그렇지. 해서 기분도 좋은데 네. 내가 낸 세금이 국힘에 가는구나. 아유, 국민 스트레스 아닙니까? 발암 물질 같은 존재들인데. 아유. 정말 전 그래서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선거제도를 네. 총선 선거제도를 지역구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면 전부 다 좀 100% 비례대표로 네, 그것도 있지만 아니면 좀 선거구를 늘리든지. 늘려서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려가지고 네, 네. 저는 전부 다 뭐 지역에 관계없이 당만 찍는 선거. 네. 그 당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원래 하듯이 1번부터 한 뭐 300번까지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입후보하게 만들고. 그러면 소수 정당도 조금 기지개를 펼 수 그럼요. 있죠. 네, 비례가 많아지면. 저는 그 길이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이 그 대구 경북에서 거의 뭐 100% 의석을 다 차지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내가 낸 세금을 줘야 돼요. 정말 그 당이 잘못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원망을 듣게 된다? 쪼그라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혁명 아닙니까? 혁명의 제도화, 일상화. 저는 선거제도 개편이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역에 충성하고 특정 계층에만 봉사하는 이런 정치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네, 저만 그렇게 얘기를. 네, 아니요. 그러니까 비례를 좀 늘려야죠. 근데 비례를. 100% 비례로 가야 될지 그거는 또 좀 고민이 되는 측면이 지역구는 있고요. 그 네. 지역의 지방자치 정치에다가 맡기고요. 아니면 뭐 좀 중대 선거구 해가지고 네. 대구에서도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네. 지금 같은 극심한 고인물 현상은 좀 탈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러면 또 제2, 제3의 국힘스러운 정당들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표 주세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래서. 근데 고이면 썩으니까요. 썩으면 뭐 자기들 손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한덕수에 이어서 김성훈에 이어서 여인형까지. 이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럼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하고 네. 윤석열이 엮였잖아요. 네네네. 일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엮였습니다. 부인네들끼리도 엮여 있다고 하는데 이 엮임의 근거는 뭡니까? 이익과 이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평소 윤석열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또는 윤석열이 평소 한덕수의 행정을 보고 너무너무 반해서 네. 행정의 달인이어서 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정당을 통해서 오랫동안 교분하면서 그다음에 정책을 같이 만들어 왔던 사이도 아니에요. 네. 그냥 남남이 갑자기 누군가 대통령이 되고 또 누군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던 거예요. 네. 이해 당사자들이 그냥 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주고받을 이해가 없어요. 기껏해야 함께 손잡고 감옥에 가는 정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한덕수 입장에서 윤석열하고 지켜야 될 의리가 뭐가 있겠어요? 의리가 없지.
한덕수는 원래 의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자기 고향도 부정하는 그런 그럼요. 인간인데. 원래 자신의 안위만 중요한 사람이고 자기의 돈벌이만 중요한 거고 네. 뭐 부부간의 금슬만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같은 윤석열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윤석열과 함께 어디를 간다? 어디를 가는 게 다른 데도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된다? 절대 같이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예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뭘 네. 결심을 해요. 늘 헤어져 있다가 이상하게 한번 만났던 건데 당연히 헤어지는 겁니다. 김성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경호처 차장까지 오게 되는데 윤석열이든 김건희가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게 충성은 해요. 내가 이렇게 폼 잡을 수도 있네. 위에 처장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넘버2로서 살만하네. 지낼만 하네. 법인카드도 아름답네. 이랬다가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태도 돌변이죠. 근데 이게 돌변이라는 게 비정상적인 사태 갔다가 정상화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되게 희한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네. 중요한 뉴스거리가 아닌 거예요. 여인영희도 마찬가지예요. 중앙고등학교 후배라고 그러는데 학교 다닐 때 본 적도 없어요, 서로가. 나이 차이가 있어서. 네. 그리고 중앙고등학교가 옛날 뭐 경기 서울 같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간 학교도 아니고 이미 평준화돼서 뺑뺑이로 그 지역 사람들이 들어간 학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다닌 모교에 대한 뭐 애틋함이나 사랑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고교 동문이라고 고교 선배라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인데 게다가 감옥 가서 사형 아니면 무기 선고를 받을 사람인데 그렇죠. 여인영희도 지금 중요한 건 자기가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측근들이 소위 이른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서로가 함께 지켜야 될 무언가 가치도 없었고 네. 서로가 함께 지켜야 될 뭐 역사도 없고 예. 서로가 함께 이를테면 대의라는 게 있어서 네. 국민을 위해 우리가 뭘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을 하다가 좌절됐어요. 그럼 지킬 게 있죠. 예전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양심수들이 그랬습니다. 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하는 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 눈에 흙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디다 내 눈에 흙을. 예?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인데 네. 자기가 손해볼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이해만 쫓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진술이 틀어지는 거고요. 네.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마찬가지로 특검 입장에서 수사하기 쉬운 건 진술이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빠져나가려는 사람들 투성이니까요.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하고 나서 네. 윤석열이가 며칠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관저에서 사저로 왔더니 아무도 찾아오는 놈이 없더라. 아니 왜 찾아가냐 너를? 이제 권력의 끈이 떨어졌는데 널 뭐하러 만나려 하겠어? 저 굉장히 어리석은 친구예요. 원래 그 사람은 누군가 찾아온 사람은 없고 예. 사실 구수할 때도 지가 찾으러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학교에 계속 나타나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 당연히 찾아온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사람을 그렇게 만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배신의 치를 떨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야 그럼 너한테 왜 신의를 지키니? 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친구예요. 사회생활을 안 해본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그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벌인 내란 때문에 네. 국민들이 치를 떠는 거,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거, 근데 헌정질서 전체와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반응조차 없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해서 이제 민생 지원금도 뿌리고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2025년 예산을 짰던 정부도 아니에요. 그렇지. 윤석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너무너무 힘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방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지럽혔는데 그 쫓아다니면서 치우는 상황이에요. 똥 치우는 상황이죠. 그렇죠. 치우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뭔가를 도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열일하고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 했던 사람들은 지금 동원돼 가지고 막 토요일에도 어제도 국무회의 자꾸 불려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면 전임자로서 미안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싫다 이거 자기가 여태까지 죽이려고도 미워했으니까 했고. 악마했으니까. 예. 그럼 이재명 대통령 말고 예. 자기가 임명했던 국무위원들한테 아니 진짜로 자기 권력의 원천이었던 네. 국민들한테 미안한 게 있어야지. 어디다 대고 지가 분노에 치를 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저질이에요. 그 환갑 넘어가지고 자꾸 치가 떨리면은 이빨 빠집니다. 조심하세요. 자,
내일 아침에 서울구치소 식사 메뉴를 보니까 미니 치즈빵, 찐 감자, 소금, 종합 견과, 뭐 땅콩 이런 거겠죠. 그리고 가공류가 뭐 분유를 아니요, 풀어가지고 가공류라는 건 그 뭐죠? 우유에 타서 먹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 아니 뭐 저 네. 뭐죠? 아 이름이 두유? 아니 두유 말고 우유 같은데 타서 먹는 아침에 이렇게 뭐 커피 우유 같은 거? 아니 간편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시리얼 같은 거 가공류라고 그러죠. 종합견과는 이제 그 네네. 시리얼 같은 거겠네. 네네. 어이구, 나보다도 아침 메뉴가 너무 좋네. 메뉴가 근사하게 그 네. 영양사 선생님들이 제목을 근사하게 잘 붙이세요. 근데 뭐 가서 보면 별거 아닙니다. 네. 점심은 된장찌개에다가 달걀찜, 오이 양파 무침, 배추김치. 그래요. 뭐 익숙하겠네.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들었대. 나중에 뭐가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네. 족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 없는 사람들 죄 만들고 그래서 그렇지. 감옥에 보낸 사람들 생각하면 그런 말할 자격도 없죠. 근데 저기 감옥 전문가시니까 우리 오창익 국장님께서 그 서울구치소에 조국 전 대표도 있습니다. 네네.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엄청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법무장관 전 대표의 경우에도 접견을 많이 하는 편이고 변호사 접견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변호사 접견실이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입구나 들락날락하면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니 확정 받았는데도 네네. 그래도 뭐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송사가 있거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죠.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신장식 의원이 접견을 간다. 그럼 그렇지. 변접으로 가자. 또 변호사 현역 접견으로 가자. 국회의원이 또 가면은 특별 면회를 해줍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장소 이동 접견보다 더 좋은 건 변호사 접견이니까. 그 변호사 접견실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윤석열. 그러니까 방은 다른데, 예. 그러니까 뭐 나오다가 들어가다가 예. 수시로 드나들 테니까 많이 지나가다가 저기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한테 야 이 씨발놈아 아예 안 이럴 수 그러죠. 있습니까? 안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말은 할 수 있죠. 말은. 예. 아이, 야 이 씹새끼야. 그러진- 못합니까? 아니, 조국 장관이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아니 배워야지. 그러면은 지금 내가 편지를 하나 쓸 생각이에요. 뭘 배워요, 그래서 배우기. 생활 배우고. 욕설 네. 해가지고. 네. 근데 뭐 그런 정도 얘기는 하겠지.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럼 뭐 처벌받거나 그러진 않나요? 예? 아니 처벌받거나. 이쪽에서 이제 모욕죄로 뭐 고소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그래야죠. 근데 이런 정도 얘기는 하겠죠. 예. 그렇게 모나게 살고 그렇게 모질게 살고 그렇게 남들 해치고 살다가 예. 네가 이렇게 구치소 오니 어떠냐. 이게 뭐냐 그렇게까지 인생이.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조국 대표가 골 좋습니다. 이렇게. 아니 교도관들이 개호라고 이제 옆에서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네, 뭐 네. 잠깐 서서 얘기하는 거는 맞아. 제재 안 하거든요. 면회할 때 보면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 네네 그렇게도 교도관하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구치소 같은데 교도소 가다가 변호사 접견실 앞을 지나가다가 여러 사람 만났거든요. 뭐 그러면 뭐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게 만나가지고 아이고 뭐 몸이 안 좋다는데 어떠냐, 뭐 가족에 우환이 있다는데 어떠냐, 뭐 이러면서 뭐 어깨도 두들기고 좀 얘기, 뭐 잠깐, 그러니까 뭐 10분, 20분은 아니더라도 네네네. 잠깐 얘기하는 거야. 뭐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러니까 조국 윤석열 만남도 될 텐데, 아니 그 전에 조국 장관은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저는 뭐 광복절 즈음에 네. 좀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아니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판을 떠나서 부당한 네, 너무 가혹하게 수사의 당했어요. 기소였습니다. 네. 예? 일가족에 대한 그야말로 멸문지화식의 수사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어요. 그 상대가 조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때 했던 이런 부당한 정치 수사는 모두 잘못됐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명예회복과 CCBB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런데 뭐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1심이
재판 판결이 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전 것들은 네. 검찰에서 공소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것도 아직 안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명백한 정치보복적 수사의 결과로 네. 몇 사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조국, 송영길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죠. 네. 결자 해지라는 말도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결자 해지조차 안 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전직 대통령과 달리 예. 결자 해지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결자 해지는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묶은 게 없으니까 예. 묶은 건 검사들이 묶었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걸 결자 이제 해지는 이제 그 당사자가 당사자죠. 이재명 예. 대통령 피해자였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있으니까 저는 뭐 8.15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8.15 때 해방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면을 해서 예. 문제가 됐던 분들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무도한 윤석열 검찰의 이런 만행들이 예, 이제 바로 잡히는 그런 해방절이 하나 더 됐으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했잖아요. 검찰. 네네네. 그것도 좀 공소 취소하고 그렇지. 그것도 야비하거든요. 야비해요. 그거 얼마나 저도 그 그렇고 심각하게 우리 털었는지. 이 사장님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때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어떤 측면이잖아요. 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 개혁을 좀 잘 못했다. 뭐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지. 네네네. 근데 무슨 전사비 뭐 해가지고 뭐 다 털어가지고 말도 안 돼. 그걸 아주 뇌물죄라고. 야비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전주지검에서 막 예? 그냥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그냥 예. 모욕 주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이창수 지검장 나중에 중앙지검장 됐죠. 그렇죠. 국가 공권력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염되는데 쓰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공소 취소해야죠. 공판 열리기 전에 해야 돼요. 좀 할 일은 합시다. 검찰을 아무리 뭐 해체되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입니까? 아니 그냥 하면 돼요. 담당이. 담당이? 네. 검사가? 전주지검에서 하면 돼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하겠죠 아마. 해야죠. 새 검찰총장 누가 될까요? 뭐 관심 없습니다. 없어질 조직인데요.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네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공소청장과 수사는 이제 국가수사본부 아니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가 하는데 네. 흔히 얘기하는 특수수사라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문제도 많지만 검찰이 좀 잘하는 측면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사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뭐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관들도 있으니까 네. 그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 또는 잘하는 사람을 그냥 사장시켜 버리면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네. 요걸 떼어서 지금 대체적인 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반은 수사 역량은 보내고 네. 기소 역량은 공소청으로 보낸다. 네네. 그럼 조직을 엄격하게 분리한다. 이런 게 이제 아이디어고 구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근데 방안이기도 하고. 완전히 완성된 안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네. 안들은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그냥 각자 알아서 수사하게 하면 또 문제니까 통제하는 기구로서 경찰청을 통제하는 경찰위원회는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실효적 있는 통제 기구로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수사위원회는 총리실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총리가 좀 더 힘이 생기는 거죠. 총리가 직접 행정안전부 소속은 아니지만 네. 외청으로 되어 있는 경찰청의 수사를 통제도 할 수 있고 또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뭐 이런 것도 통제할 수 있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작동시켜 보자라는 네. 게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입니다. 이게 수사하고 기소를 왜 분리하느냐?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네. 다 아실 거예요. 그 예전에 윤석열이가 풀 코스로 저 새끼 죽여. 이러면 그게 바로 작동이 됐던 거 아닙니까? 수사부터 기소까지. 그 사이에 또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장악한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그 명예를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범죄자로 낙인 찍어놓고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제 구속시키고 수감을 시키는. 노무현 전 대통령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예. 퇴임 이후에 고향에 낙향해가지고 정말 전직 대통령이 저런 삶이 있구나. 예? 네. 소탈하게 뭐 예. 정말 하여튼 뭐 그런 양반을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네네. 논두렁식에 타령하면서 예. 그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한 사람을 한 집안을 그렇게 도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한 손에 주어져 있다. 한 기관에. 그리고 기관장이 그 권한을 쓴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왕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네. 죽이고 싶은 사람 함부로 죽이고 그다음에 살려줄 사람은 아무리 죄가 있어도 뭐 기소조차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 이제 그만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웅변하신 건데 네.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의 자기 몸을 던진 그런 메시지를 하나도 아니 뭐 이해하지 못하고 노력은 했으나 좀 부족했던 가장 거죠. 극악한 검사를 정치 검사를 그렇죠. 네. 검찰총장 세우고 그런 것이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선 취소해야 되고 어떤 예, 분이 그럼요. 예. 댓글로 조국은 이재명이 큰 민폐고 부담이 된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조국 대표는 석방해 줘야 됩니다. 석방해줘야죠. 네. 그게 그건 뭔 나중 상관이에요. 일이고요. 뭐. 예, 뭔 상관이에요. 네, 상관없습니다. 예. 자, 김건희는 어떻게 될까요? 김건희도 따라가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김건희가 사실 윤석열 머리 위에 있었고 지금도 자꾸 여기저기다 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하겠죠. 근데 누가 받겠습니까? 김건희 전화를. 예. 한덕수 부인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좌진우라 불리는 주진우 기자 얘기로는 윤석열은 자기 몸이 뭐 묶이더라도 김건희는 절대 자유인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니 근데 김건희는 범죄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특검에 지금 많아요, 16개인데 이거 말고도 네.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건 아주 도이치모터스에 비할 바가 아닌 흉악범죄입니다. 흉악하죠. 예. 그러니까 그 이건 대통령 재임 때 그러니까요. 했었던 대통령 얘기니까. 권한을 활용해 가지고 예. 그냥 자기 엄마랑 자기의 돈벌이 수단을 쓴 거예요. 예. 마약 관련 의혹도 있죠. 뭐 정말 여러 가지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범죄들이 쭉 나열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 중에 하나로 선거 개입이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뭐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김건희 씨가 감옥 가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언제 가냐겠죠. 뭐 그러나 뭐 특검이 발빠르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 그분도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들어가면 못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김건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김충식까지 가야 돼요. 그럼요. 김충식, 최은순, 네. 또 그의 오빠 김진우, 그의 동생 김진한까지 싹 다 탈탈 털어가지고 가게 된다면은 정말 그 일가는 다 감옥에서 옥살을 할 그런 중죄를 지은 죄인으로 확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의 예전에 미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많이 받고 네. 뭐 그래서 후임자는 뭐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뭐 경기도 인근의 어느 저 하여튼 뭐 큰 도시에 시장이 있었는데 네네. 그분이 4천만 원짜리 양주를 가지고 있었대요. 뇌물로 받은 걸. 어.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못 먹고 돌아가셨다고. 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막 최은순도 막 계속 돈 그러잖아요. 네네네. 별의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여튼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많이 벌어서 벌라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국가가 추징하고 또 하나 몰수도 하고 엔드 남은 재산이 있더라도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네. 정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민중기 특검이 김충식 건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도대체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김충식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 김건희 특검을 한다? 그거는 진짜 안고 빠진 찐빵. 안고를 빼고 나머지만 먹는 격이에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예. 김건희 특검은 제한돼 있잖아요. 시한이. 네. 예.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끝나면 네. 수사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네. 김건희 사건이 얼마나 또 차고 넘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한 사람들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대통령이 된 이후 또 검찰총장이 된 그렇죠. 이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분물 터질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분들 사건을 그대로 맞아요. 묻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했던 일이 많기 때문에 예. 수사는 특검 이후에도 계속될 겁니다. 지금 김건희가 말이죠. 그 내란 이후에 한 번도 출석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구속, 기소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소환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특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선후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일단 윤석열이 급하잖아요. 윤석열이 급하긴 한데 윤석열도 우리가 아직 감옥에 못 넣고 넣었다가 다시 탈옥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윤석열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다는 점에서 김건희를 아직까지 멀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않는다는 것은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박수영 의원, 야 얘네들 아주 그냥 매를 맞으려고 작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슨 그런 게 취미인가 봐요. 스위밍 그렇게 팍. 예. 그렇게 주목받고 이런 게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누군가 봤더니 뭐 관료 출신이에요. 그 그래서 경기도 부지사를 했는데 네. 이재명 저격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에게 뭐 비위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세웠던 사람인데 25만 원 부산은 필요 없다. 야 네가 어떻게 부산을 대변하냐? 어? 아이고 정말 참. 남구 국회의원인데 하여튼 네. 아니,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소음을 만들어내면서 주목받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이런 정치를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 배운 거고. 김문수한테 배웠죠. 네? 김문수 지사일 때 부지사였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꾸 이 사람의 분노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수영이 덕분에 네. 이를테면 민주당으로서는 반전의 계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네. 뭐 정말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고 만약 비판한다면 네. 비판의 지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이를테면 없는 분들에게 좀 더 넉넉하게 드려야 더 되는 거 드리지. 아니냐. 왜 뭐 부유한 사람까지 그리고 주냐, 진에 뭐. 막 이념 지향적으로 간다면 왜 보편복지 15만 원을 왜 넣냐. 예. 그다음에 90%한테 나중에 10만 원 주는 거 그래서 90%의 국민에게 25만 원 주는데 왜 그러냐. 90% 잘못됐다. 이거 뭐 김건희처럼 주술이냐. 80%여야 된다. 뭐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부산 시민 퉁쳐가지고 부산 시민 25만 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쥐가 뭔데요. 시장도 이런 얘기 못해요. 누구도 부산 시민을 대표하지 못해요. 그럼 부산의 상황은 어떠냐. 부산의 상황은 노인과 바다잖아요. 네. 부산의 자영업자들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그럼요. 부산의 소상공인들은 룰루랄라가 아니에요. 네. 부산은 서울보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힘든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25만 원 아니라 2만 5천 원이라도 어떻게 더 뭐 부산으로 돈이 오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네. 아니 차라리 그냥 뭐 철판을 깔고 정치하는 집단이라면은 네. 25만 원이 뭐냐 45만 원을 줘야지 이러면서 평소에 보편복지를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러면서 점수를 딸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주지 말라? 아니 지금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부산은 되게 어려우니까 네. 부산은 25만 원 주면 안 된다. 제가 만약 부산 국회의원이면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서울하고 부산하고 집값 차이를 봐라. 예. 근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시민들이 예. 정말 소득과 재산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냐. 우린 더 줘야지. 예? 뭐 3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집값 대비로 하자. 네. 그럼 우리는 70만 원이다. 서울이 예. 20만 원. 막 이렇게 나가면 부산 시민들이 자식 그래도 시끄러운데 쓸모가 있나? 뭐 이런 거라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럴 공해 겁니다. 공해. 언제? 선거 직전에 그럴 거예요. 선거 직전이면 뭐 진짜 별소리를 다 해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선거 때 박수영이를 국민의힘에서 또 공천하면 네. 그 대신 한 20명 떨어질 테니까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네. 박수영이 한 말을 말이죠. 박수영만이 아니라 그 옆 동네에 주진우도 있잖아요. 주진우도 있죠. 진짜 부산도 심한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폐기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폐기물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부산의 자랑 최동원 선수가 이런 걸 알면 정말 정말 불쾌할 텐데. 최동원 투수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셨다는 점도 그렇죠. 여러분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장님 마지막으로 네네. 그 배우 이시영 씨의 뭐 임신을 두고 이제 논란이 있어요. 이게 뭐 이혼을 했는데 이혼했던 그 전 남편 그 냉동 배아를 거기서 임신을 했다 네네. 이러고 있는데 이걸 두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그 배우가 이시영 배우가 이제 자기 SNS에 공개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뭐 배우가 공인은 아니지만 유명인이니까 사회적 또 네네, 영향력 파장이 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임신은 뭐 체형의 변화도 있고 일단
배우란 직업을 계속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 남편의 동의 여부를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하던데. 네. 근데 전 남편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예. 동의하지는 않은 건 사실이지만 네. 애가 생기게 되면 아빠로서의 역할, 책임 다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논란 끝났네요.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보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한국처럼 출산율도 낮은 나라에서 어떤 예. 여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임신을 시도하고 또 임신에 성공해서 네.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한다면 전 그 자체로 고맙고 흐뭇한 일이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예전 박수를 보낼 일이다. 네, 예전 예. 같은 고전적인 부부 관계에서의 저 임신과 출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마 혼자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일도 있구나. 네. 그래도 유명 배우가 저렇게 애를 또 왜냐하면 애를 갖고 낳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중의 관심으로 먹고 사는 배우가 특히 여배우가 저렇게 결단해주는 건 대견하다, 대단하다. 네. 이 양반이 아마추어 권투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모든 게 그러니까 도전하는 인생이에요. 역시 네. 이분이 좀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격려해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야. 혼자서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아이고야. 예. 뭐 이런 분위기지. 뭘 그걸 가지고 뭐 법률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뭐 이러고 뭐 법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죠. 관심 갖지 말고 이게 하는 뭐 거예요. 문제가 되거나 네, 뭐 그럼요. 생명윤리적으로 네, 뭐 이게 네, 문제가 되거나 네. 그럴 것도 아니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동의 안 했다는 게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아. 아예 난 안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혼도 했는데, 근데 나 낳을 거야. 그럼 뭐 그래 알았어. 그러면 뭐 애는 내가 하여튼 뭐 양육비 같은 거 내가 대야지.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아. 양쪽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네. 대충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예. 애를 낳고 싶다. 애를 기르고 싶다. 둘째를 길러서 정말 잘해주고 싶다라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그건 우리들이 모두 그냥 박수 쳐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더 이상 뭐 논란이 되거나 뭐 무슨 시비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그러니까 것 연예인이 같습니다. 뭘 하면 그냥 예. 관심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좋은 건 좋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박수도 보내주고 네. 기본적으로 연예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관심을 가게 되는 건 사실이죠. 네. 예. 하여튼 뭐 연예인으로 인해서 그 미치는 사회적 파장도 있으니까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